경기와 고용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창출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 쭉 있는데요. 대체로 보게 되면은 교육 부분, 그다음에 헬스케어 부분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좀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업종은 호텔이라든지 각종 리저에 관련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고용도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고용의 감소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은 당연히 최저 수준이겠죠. 3.8%입니다. 지난 50년간 미국 경제를 볼 때 이렇게 낮은 실업률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매년 한 20만 개에서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결국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 신규 고용 규모가 19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이렇게 20만 명씩 고용이 창출이 되는데요. 결국 2월 달에 3만 3천 명 신규 고용이 나타나면서 야, 미국 경제 이거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불안감을 3월 통계가 말끔히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이외에도 전문직 분야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호신호다, 좋은 신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9개월 연속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고용이 늘어나면 결국은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인플레 압력으로도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더 많이 행복해지겠죠.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집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 노동시장 참여를 안 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노동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스피լ오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로컬 멀티플라이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특정 섹터의 고용 창출은 그 섹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많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와 또 저소득 근로자가 함께 상승하는 국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8%의 실업률이 3.7%,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미국의 대졸자의 실업률을 보면은 2.1%입니다. 대졸자는 거의 지금 현재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실업자로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의 상황은 3.8%의 실업률을 깨고 그 밑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업 부채가 높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부도율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그 미국의 그 노동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또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구직자와 취업자를 잘 연결시켜주는 매치메이킹이 되겠죠. 이것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AI 기반의 온라인 잡 매칭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에만 해도 2억 명이 이제 잡을 찾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잡을 찾습니다. 대단한 거죠. 미국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2억 명이 조금 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한 번쯤은 온라인을 통해서 내 직업을 찾겠다라고 하는 잡서치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잡 포스팅을 했는데 일자리를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제는 대기업까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잡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잡 포스팅과 잡 시킹하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투명하게 이루어지죠. 고용주들은 이제 단지 졸업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술을 가진 인력을 선호하게 되고 이것을 잡 포스팅에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뜨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3D 프린팅 업종이 지금 뜨고 있는 업종이구나.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에 가서 다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많습니다. 교육 서비스, 학원을 가게 되죠. 그래서 특정 기술에 관련된 트레이닝과 교육 서비스의 일자리가 또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잡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기업이 집 리크루터입니다. 대단합니다.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런 에세모글루라는 그 MIT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교수인데요. 이 터키 출신의 교수입니다. 2012년에 왜 국가들은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습니다. 이 책에서 데런 에세모글루는 소위 그 포용적 성장, 포용적인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포용적인 발전, 영어로는 inclusive prosperity.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 포용적 경제 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권력 독점을 반대하고 있는 상당히 리버럴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이었습니다. 이 노동절을 기념하면서 이 데런 에세모글루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고 미국에서 이제 오피니언 리더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거기다 많은 기고를 합니다. 하루에도 뭐 서너 편 이상 되는 좋은 글들이 실리게 됐는데요. 4월 26일 날 Where do good jobs come from? 이라는 어디서 좋은 직장이 생겨나느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노동절에 딱 맞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글에서 데런 에세모글루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단순히 그 일자리 창출, 허접스러운 일자리 창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양질의 직업, 소위 말해서 임금이 높은 거죠. 이러한 양질의 직업들을 만드는데 모든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저희가 딱 살펴보니까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긴 한데 재분배 정책은 결코 양질의 직업, 좋은 직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유시장에 그냥 맡기는 것만으로 될 일은 아니고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할 때 좋은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제도,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런 기술 발전에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시장에만 너무 맡겨서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오토메이션 기술이 자꾸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소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이런 쪽에 연구 개발에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계로 본다고 할게요. 1960년에 미국의 연방정부가 R&D, 정부가 과학기술 개발에 지출한 비용이 GDP 대비 1.9%였습니다. 거의 2% 수준에 육박하는 숫자였는데 이 숫자가 2015년 오바마 정부 시기죠. 0.7%로 급감을 했습니다. 데런 에세모글루 교수는 연방정부의 GDP 대비 R&D 예산을 한 1.5%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정책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과학기술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될 것이고 결국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민간 기업의 R&D 활동도 서로 연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소득, 좋은 양질의 직업들이 많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본다고 할 경우에 미국의 노동 생산성의 증가 속도는 대체로 1987년부터 2000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결국
좋은 직업이 그만큼 덜 생기게 되고 임금 상승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좋은 직업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결국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던 이 R&D 지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정부의 R&D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데렌 아세모글로 교수,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학자이긴 하지만은 이 분배 정책을 통해서는 결국 좋은 직업이 만들어질 수 없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을 하고 특히 우리가 AI 같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좋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과학기술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